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한눈에 보는 비즈니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내용은 좀 많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큰 폭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금요일로만 보자면 인플레 경기 침체 우려로 요약할 수 있겠고요. 주간으로 보자면 일관성 없는 트럼프의 말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인플레 경기 침체 우려는 PCE 물가지수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로 나왔는데요. 근원 PCE가 예상치보다 높은 결과가 나오면서 높은 물가, 실질 개인 소비가 예상치보다 낮은 모습을 보면서 낮은 성장에 대한 우려가 먼저 나왔고요. 곧바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간으로 보자면 일관성 없는 트럼프의 말로 주식시장이 출렁였는데요. 주 초반에는 관세 완화 시사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오름세를 보였다고 하면 주 중반 이후부터는 4월 2일 발표 예정인 상호관세와 별도로 품목별 관세 부과 예고로 인해서 GM과 같은 자동차 기업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준 인사의 발언을 통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미니애폴리스 연우 총재는 관세로 인한 영향력이 명확해질 때까지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지수가 다시 21로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하방 압력을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현재 트럼프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가장 수혜를 얻고 있는 금의 경우에는 금 선물은 3,100달러를 돌파했고요. 현물은 3,082달러를 기록하면서 투자자산 중 가장 안정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기술주로 포진된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요. 국채금리의 하락세는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한 하락세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자산 중 주간 가장 큰 폭 상승한 것은 역시 금 2.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업종 ETF 등락률을 보시면 금요일만 보자면 매그니피센트 7이 전부 하락하면서 경기소비재, 통신서비스, 기술업종이 가장 큰 폭 하락을 했고요. 유일하게 상승한 업종은 방어적인 업종인 유틸리티 업종이었습니다. 주간으로 보자면 기술업종이 가장 큰 폭 하락했고요. 역시 방어적인 업종인 필수소비재 업종이 1.9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 내에서도 업종별로 보자면 위험회피 심리가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체크 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트럼프가 말한 해방의 날이 4월 1일입니다. 상호관세 발표, 시행이 있는데요. 대다수의 투자은행은 불안심리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잡음은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핵심적인 날은 4월 2일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투자 심리 및 주식시장 안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날은 중요한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지표 발표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나쁜 뉴스가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비농업 취업자 수는 이전치보다 예상치가 낮아질 것으로 실업률과 시간당 평균 임금은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심이 가는 것은 비농업 취업자 수입니다.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예상치 또는 그 이상이 나와야지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4월 1일 화요일에는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되는데 50 아래인 위축 국면으로 49.8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치보다 높은 기준점인 50을 기록한다라고 하면 안도감에 의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고요. ISM 서비스업 PMI는 이전치보다 예상치가 소폭 둔화되지만 아직까지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큰 폭 하회하지 않는 한 시장에 불안감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는 4월 2일 주식시장도 해방을 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단기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지난주 미 차트 분석과 의견 모니터링인데요. 나스닥100 ETF의 잠재적 4가지 시나리오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매그니피센트 7,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경제 불안, 1분기 실적 시즌이었는데요. 지난주 차트를 보시자면 이와 같이 4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자면 200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앉은 상태에서 전저점의 테스트 구간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시나리오가 좀 더 유력해 보이고요. 전저점을 깰 경우에는 4시나리오입니다. 4월 2일의 변수를 불확실성 회사 관점에서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면 이 시나리오가 더 유력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시나리오로 가려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의 안정적인 상승이 중요한데요. 매그니피센트 7 ETF를 보시면 현재 지난 저점 테스트 구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차트 분석과 의견입니다. 궁극적인 추세 바로미터를 테스트하는 세계의 성장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세계의 성장주는 메타, 아마존, 테슬라입니다. 보시면 이 리포트는 3월 26일 리포트입니다. 먼저 메타 플랫폼스 상향하는 200일 이평선 위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200일 이평선인데요. 대부분 매그니피센트 종목은 이미 200일 이동평선 아래에 떨어졌지만 메타는 이 주요 추세지표를 상회하는 몇 안 되는 종목 중 하나이다. 2월 중순 최고치인 740달러부터 지난주 최저치 575달러까지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를 볼 수 있다. 최근 반등으로 메타는 이제 200일과 작년 12월 저점에서 확실한 지지선을 구축했다. 이러한 지지선 구간인 575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 새로운 하락 추세 국면이 확정될 것임을 시사한다. 50일 이동평균선 약 65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만 대안적인 강세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 시점의 차트를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현재 금요일 하락으로 200일 이평선 테스트 구간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탈이 없어야 하고요. 위로는 50일 이평선에 돌파가 나와야지 안정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이 장기 추세 바로미터를 유지할까? 메타는 현재 200일 이동평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마존은 3월 초에 200일 이동평선 아래로 떨어졌다. 여긴데요. 최근 190달러에서 반등하면서 이번 주에 200일 선 위로 올라섰고 월요일과 금요일 저점은 이 장기 추세 지표에 거의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존이 200일 선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인데 미미한 모멘텀 수치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최근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RSI는 주 중반까지 50 아래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는 매수 의지가 부족한 것을 나타낸다. 메타와 마찬가지로 5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지 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상승세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차트를 보자면 금요일 하락으로 인해서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에 실패했고요. 전저점 테스트 구간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전저점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빠른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여기서 실패는 테슬라의 새로운 약세 신호가 될 것이다. 메가캡 성장주 중 가장 약한 차트 중 하나인 테슬라에 대해 알아보겠다. 테슬라는 2024년 12월 중순 약 480달러에서 올해 3월 저점인 220달러까지 절반 이상 하락했다. 이번 주 급등으로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상승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테슬라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 하락 추세 국면을 되돌릴 수 있는 매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200일 이평선을 넘어설 수 있을 때까지 다른 곳에서 길을 찾는 것이 훨씬 낫다. 전설적인 투자자 폴 튜터 존스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요 성장주가 200일 이평선 실패 시 매그니피센트 7의 다음 단계에 대비해야 한다. 26일 2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권에 있었는데요. 현재 차트를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 하락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200일 이동평균선의 돌파 및 안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메타의 200일 이평선의 지지, 아마존의 200일 이평선 재탈환, 테슬라의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 및 안착 이런 상황이 나와야
시장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 차트 분석가의 의견이니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총 6개의 차트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바로 전저점의 테스트 구간이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보자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전저점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이 지지 이탈 시 그 다음 지지 라인은 16,500입니다. 만약 이 전저점의 지지가 실패한다라고 하면 S&P 500 지수가 덩달아 5,500의 시험대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S&P 500 지수는 5,500이라는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위로는 200일 이평선 돌파 여부입니다. 최근에 단기 반등이 200일 이평선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앉았기 때문인데요. 5,500 이탈 시에는 그 다음 지지선은 5,350에서 400 구간입니다. 5,500 지지력 형성 시 5,500과 200일 이평선 사이에서의 방향 모색 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가 지난 금요일 20을 또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20을 주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지 체크하시면 좋은데요. 내려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안정세를 찾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탈은 별다른 지지선이 특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200일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위로는 이 하락 추세 채널 상단부의 돌파 및 안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는 50일 이평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돌파 성공 시 재차 10만 달러 도전, 돌파 실패 시 전저점 재테스트, 이렇게 차트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의 최대 수혜주인 금입니다. 금은 21평선과 맞물리는 지난 고점에 이탈이 없는 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술적으로 보이고요. 현재 주식시장과 단기적인 역상과 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4월 2일 불확실성 해소로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 금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핵심 날짜는 4월 2일, 4월 4일입니다. 4월 2일 체크해야 될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지, 그로 인해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4월 4일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안도감을 줄 말을 할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잘 대응하시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